담양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메타세콰이어 길이에요. 메타세콰이어. 네. 예. 가봤는데요. 그 양쪽으로 나무가 쫙 나 있고 길도 완만하고 저처럼 걷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최고의 장소죠. 그게 걷는 차원을 조금 넘어서면 업그레이드하면 이런 거예요. 남자친구의 자전거 뒤에 딱 타서 이렇게 허리를 쥐고 이게 메타세콰이어예요. 쫙 달려 영화에나 나오는 자전거 타가지고. 그 로망이 다 있기 때문에 유난히 자전거 빌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뭐니 해도 담양하면 저는 제2의 고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인도 많고 사회에 나왔는데 형 동생이 많이 관계들을 많이 맺게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대나무죠, 대나무. 대나무. 벌써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한석규 배우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스님과 함께 광고 말씀하시는 거죠? 잠시에 꺼두셔도 좋습니다. 핸드폰을 꺼두셔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하는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곧바로 내려가서 진짜 그 느낌을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이 아주 그냥 대나무들끼리 이렇게 서로 부벼대는 소리 있거든요. 잎사귀 소리. 그 소리에 뭐 정말 잠깐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꺼둘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인 매력을 좀 소개해 주세요. 담양. 네, 전라남도 담양이라고 하면은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화려하거나 막 큰 유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잔잔하면서도 문화재 사이의 거리도 좁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예쁜 풍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담양에는 대나무 숲이 있으면 마을이 있고 마을이 있으면 대나무 숲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대나무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후가 따뜻한 그런 고장이고 또 대나무로 오랫동안 죽물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서 팔았던 게 또 수백 년의 내력을 갖고 있는 그런 고장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선비의 고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비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이렇게 풀어낸 곳들이 있어요. 시경정이라든지 소세원이라든지 송강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누정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보러 가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처 담양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네, 잠깐 맛배기로 저희가 담양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쉼을 찾아 떠난 여행, 인생의 쉼표 담양입니다. 인생의 쉼표, 그러니까 잠깐 쉬어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쳤다 할 때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좀 느끼세요. 나 정말 지쳤다. 계속 일을 하다가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문득 그럴 때 있죠. 네, 그럴 때 이 가치에 대해서 다시 뭔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에 생각할 시간을 하기도 전에 다시 다음 일이 밀려오잖아요. 이럴 때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때 잠깐 뒤돌아보기 싶기도 하고. 수인 씨는 언제 좀 지친다고 느끼세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협업, 공동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늘 주변에 사람들에 쌓여 있는데 어느 순간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소진되고 있다. 그리고 기 뺏긴다 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잘 못 채우면 제 어떤 균형이 다 밸런스가 다 깨진 느낌이 들 때 이건 좀 쉬어야겠다. 지친다. 이럴 때 시집 가고 싶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연장선상에 내가 지친다고 느꼈던 것이 주말을 보내고 나면 그렇게 지쳐요. 그러니까 아이들 물론 이제 저도 아들이 2명인데 주말 내내 이렇게 좀 놀다 보면은 지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해결책으로 월요일에 당장 회식을 잡아요.
빨리 이렇게 좀 벗어날 수 있고 잊을 수 있는 정말 내 친구들과 편하게 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월요일에 그래서 원래 직장인들이 월요일 회식이 꽤 많습니다. 많아요. 주말 내내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하다가 월요일에 바로 회식을 잡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또 여행 사진 작가로서 어떻게 좀 제대로 휴식을 취하십니까? 지쳤다고 느꼈을 때. 쉬는 거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쉬는 겁니다.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결국 여행인가요? 그렇죠. 근데 여행이 일상이신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행을 하는 겁니다. 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일이 되면 참 힘들어요. 제가 똑같은 사진을 찍더라도 남들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그 사진이 되면은 굉장히 힘든데 일이 아니고 내가 쉬러 간다고 생각하고 사진을 찍게 되면은 굉장히 뭐 편안합니다. 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여행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김일중의 여심. 네? 김일중의 여행 이신점심. 김일중의 여심. 예.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현대인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 1위가 바로 일? 돈? 스트레스. 그렇죠. 스트레스. 현대인 질병 원인의 80%가 바로 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유치원생들도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요. 유치원 가기 싫다고. 그렇게 가기 싫다고. 예. 이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인의 스트레스 순위로 1위가 직장이고요. 2위가 학교, 3위가 가정입니다. 예. 다네요. 그렇죠. 다네요. 식구들 다 지금 스트레스에 포위되어 있는 그런 네. 상황이네요. 직장, 학교, 뭐 집 안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를 그럼 어떻게 푸느냐? 푸는 방법이요. 문화생활을 한다, 술을 즐긴다, 여행 이렇게 있지만 많은 이들이 1순위를 꼽은 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결국 여행이에요. 여행. 예, 숨은 한국 찾기의 바로 의미죠. 그죠. 여행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도 잠깐 저희가 담양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정말 풍광이 이쁘니까 네. 제일 먼저 둘러볼 곳이 어딜까요, 작가님? 이번 여행의 테마가 쉼 아니겠습니까? 쉼. 네. 그래서 담양의 조선 선비들은 과연 어떻게 쉼을 즐겼는지 쉼에 좋다, 대해서 좋다.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했어요. 네, 과연 조선의 선비들은 일상에 어떻게 지쳤던 쉬었나? 모습을 어떻게 쉬었을까요? 만나보시죠. 담양하면 정자가 많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옛 사람들이 자연을 벗삼아 자신을 되돌아보던 바로 그곳에서 오늘 그 정치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 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터로 가오라 오지를 말어 오지 말어. 솜씨가 보니까 예사롭지 않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집에서 항상 하는 것보다 자연과 바타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소리도 지르기 쉽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여기 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옛 선비들처럼 자연을 벗삼아 뽑아내는 노랫자락이 고즈넉한 풍경에 운치를 더합니다. 네. 여기 오니까 옛 선인들의 정치가 느껴지는데요. 저도 제대로 한번 즐겨볼 생각으로 부채를 준비했습니다. 옛 선비들처럼 제대로 한번 만끽해 보겠습니다. 딱이네요. 기품이 있으세요. 노래 한 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림자도 쉬어간다는 뜻을 가진 시경정. 송강정철은 유배 생활 중 이곳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시경정은 서화당, 보용당, 사당 등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여기는
그림자도 파랗잖아요. 어디서 본 표현입니까? 이거 적어야 돼요. 그림자도. 그림자도 푸르다. 그림자도 팔았다. 이거 다른 데 나온 표현인가요? 모르겠어요. 이 송강정철이 여기서 성산별곡을 지었잖아요. 그 성산을 바라보면서 사계절을 읊었는데 이 소나무 그늘 아래 자갈밭에 앉아 있으니 사람들의 6월이 여기는 9월이로구나, 가을이로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나무가 그때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림자를 만들 만큼 굉장히 커서 여기서 바람을 맞으면 가을처럼 시원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연의 품속에 안기듯 평온한 삶을 원했던 송강정철. 그의 기품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림이다 그림. 엽서다 엽서. 우리 감독님이 수묵화 몇 점을 보고 가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물이 흐르면 오기 구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명호콘이라 그럽니다. 저수지가 참 예쁘네요.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조선 중기 오희도가 자연을 벗삼아 살던 곳. 시간이 흘러 그의 아들은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명호콘을 지었습니다. 그 옛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바라보던 풍광은 아직까지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진짜 뭔가 휴식, 쉼을 떠나 가는 여행 같아요. 보통은 저희가 VCR 보면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장면은 좀 얘기하기 힘든 게 보면서 저희도 쉬는 것 같아요. 휴식하는 거. 네, 명호콘은 배롱나무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 연분홍꽃은 100일 동안 피고 진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를 만지면 간지럼을 태우면 되게 간지러워하는 것 같죠? 그래서 간지럼 나무라고도 합니다. 산들바람이 간지럽힌 꽃송이와 연못에 떨어진 분홍꽃잎이 여행자의 시간을 붙잡습니다. 담양은 천천히 걷기 좋은 곳이 많은 고장입니다. 길게 이어진 돌담길을 걷다 보면 바쁘게 지내온 일상도 잠시 잊게 됩니다. 담양은 걷기 좋은 곳이네요. 네. 어쩜 이렇게 조용해요? 그러게요. 예. 네, 여기는 모현관입니다. 미암일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여러분들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일기를 쓰시지 않습니까? 이번 여행의 마지막 코스를 이곳 모현관으로 정한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대학자 미암 유이추는 1567년부터 약 11년간 자신의 일상을 고스란히 담은 일기를 남겼습니다. 이름하여 미암일기입니다. 네, 보통의 기록들은 시대의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하는 반면에 미암일기는 부모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애착, 그리고 아내에 대한 사랑 등 일상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서 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담양에서 찾은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 진정한 쉼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보기만 했는데도 진짜 저희도 마치 쉼표를 잠깐 찍고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우리 직접 다녀오셨어요. 네네. 저는 이제 보통 정자하면은 그 소세원 안에 제월당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정자가 꽤 여러 개 굉장히 있나봐요. 많죠. 예. 네, 호남 지방에만 약 100개가 넘는 정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담양 지방에도 6개 이상의 정자가 있는데 네, 정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저는 정자 이 단어만 들어도 뭔가 이 쉼이 생각나는 게 정자 하면 일단 좀 사람들과 떨어져서 짓잖아요. 좀 그럼요. 멀리. 그리고 주변이 탁 트여 있고 그리고 바람길이 잘 나게끔 지어 있기 네. 때문에 네. 시원하고. 네. 그래서 정말 정자는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냥 벌러덩 한번 눕고 싶은 그런 마음. 쉬어가고 싶고. 네, 맞아요. 예. 그럼 정확하게 저희가 한번 정자의 역할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자라고 할 때 지금 박동철 작가님이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면 주변 풍경을 보지 못하니까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봐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보더라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언제 풍경이 눈에 들어오냐면 멈출 때입니다. 멈출 때. 네, 그 정자는 그 지나가는 사람을 멈추게 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자신이 살아왔던 공간에서 잠깐 떠나서 멈추도록 하거나 또 저희처럼 여행하는 사람들이 정자가 있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멈추는 것들을 이제 오랫동안 느끼고 다시 길을 떠나는 거죠. 사진이라는 게 우리가 막 일상을 살아오다가 어떤 순간을 그림으로 남겨놓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멈춰놓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정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나가면서 정자를 보실 일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잠깐 쉬었다가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갈 길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그 선비들의 유유자적하는 그런 쉼이 있는 그런 발자취를 좀 따라가 봤는데 실은 이게 한만 다 내려놓고 쉬어야죠, 뭐 스트레스 풀어야지 하지만 쉽진 않아요, 정말 현대인들에게. 네. 예, 다른 방법이 좀 없을까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부분들이 그 옛날 조선시대 선비 문화권에 대한 쉼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그 담양이 가진 천년의 역사를 그 현대인들이 어떻게 쉼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담양으로 쉬러 가보시죠. 여러분, 담양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대나무죠? 잘 가꿔지고 크고 이렇게 좋은 데도 많지만 사색을 하면서 천천히 걸어보고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함께 가시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이곳은 중로차로 유명한 삼다리 대나무 숲입니다. 삼다리 대나무 숲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숲 속에 산책길을 만든 코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대나무들이 곧게 자라고 높게 자랐어요. 풍경이 아주 산책하기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왕복 40분 정도의 짧은 삼다리 대나무 숲. 북적거리는 사람들과 자동차 소리를 벗어나 대나무 소리를 듣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적인 대나무 숲을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곳 정자에 앉아 있으면 새소리하고 풀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느꼈던 스트레스들을 잠시 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언제 가셨길래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은 아니고요. 예. 그 지금 이제 휴가철이 지나면서 조금 한적해진 것 같고, 그 저곳 자체가 유명세를 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적한 날이. 그래서 더 찾고 싶어요. 네. 항상 한적하니까. 국수거리 뭔가 너무 담양에 가시는 분들은 떡갈비 드시고 꼭 2차로 가세요. 그래서 저는 저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늘 이렇게 꼭 가게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평상들이 쫙 아, 깔려 있어. 시원하다. 항상 너무 좋아. 네. 계란이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국수만큼 유명한 삶은 달걀. 멸치 국물에 삶아 짭조름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담양천 인근엔 전국에서 가장 번성했던 국물 시장이 있었습니다. 후루룩 말아내던 국수는 그 시절 배고픈 장사꾼들의 든든한 한 끼가 되었습니다. 멸치국수에 간장 양념을 풀어 먹는 물국수, 진하고 담백한 육수 맛이 참 좋습니다. 얘도 하나 먹을까요? 대나무 숲을 산책하고 난 뒤 먹은 진한 육수가 지친 여행자의 마음까지 달래줍니다. 국수의 거리 맞은편에는 관방재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담양천 옆으로 뚝을 쌓아서 재를 만들었는데 그 관방재 위에 이렇게 나무를 잔뜩 심어서 산책하기 좋은 길을 만들었죠. 여기를 관방재림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곳에선 서두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여유롭고 편안합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 보면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가끔씩 이렇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가끔씩 이렇게 가만히 편하게 누워보는 것도 여행의 한 부분이 아닐까요? 진짜 편안해 보이네요. 누워야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당신이 굉장히 미남이시네요. 진짜 훈남이세요. 담양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사람이 편안해 보이니까 네. 그렇죠. 지쳐 보이지 않고. 어머, 연인이다. 부럽죠? 요거.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메타세코이어만 자꾸 혼자 타셔. 아이고야. 한 배우 좀 같이 그러셨어. 요새 좀 사극 때문에. 이 보세요 지금 그 담양철 두고 옆으로 쭉 따라서 지금 그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으니까 기가 막히네. 여기는 언제 와도 항상 참 좋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입니다.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참 유명한 곳이고 참 좋은 곳인데요.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 삶의 휴식 같은 시간을 잠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줄지어 선 길. 그곳에서 마주한 초록의 숲은 눈과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메타세콰이어 길을 20번 정도 와봤는데 이렇게 해질 무렵에 찾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해질 무렵 분위기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훨씬 더 한적한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걸어보는 것도 아주 색다른 느낌일 것 같습니다. 울창한 가지들이 포근하게 감싸며 푸른 지붕을 만들어주는 길. 걷기만 해도 모든 것이 편안해진 기분. 고요한 담양에서의 시간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식처럼 다가옵니다.
야, 역시 담양하면 대나무 숲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언제 찾아가도 대나무 숲은 특히 여름에 찾아가도 약간 이렇게 선선하고 네. 예, 이런 기분이 들어요. 네. 조금 전에 보셨던 메타서카이어 길은 사실 여름에 가면 훅 해요. 잎들이 전부 위쪽에 쏠려 있고 기둥만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열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밑으로부터 쭉 올라오는 걸 안고 이제 가야 되는데 대숲으로 딱 옮겨가잖아요. 뭐 종로원이나 이런 데로 옮겨가면 밖에서 재는 온도에 약 4도에서 7도 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기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막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빛을 차단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숲 안에 들어가자마자 한 200~300m 걷기 시작을 하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쫙 깨끗한 게 기운이 쫙 내려오는 것 같아요. 눈도 맑아지고요. 왜 어지럽거나 이렇게 눈이 안 좋은 분들은 시력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렇게 멀리 있는 초록색을 보세요. 그래서 왜 몽골 분들은 시력이 6.0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숲에 들어가면 눈도 굉장히 맑아지는 느낌 들고 더더욱 좋은 건 이렇게 한 200m쯤 걷다가 살짝 서가지고 하고 빨아들이면 예. 대숲에 있는 그 소위 좋은 기운들, 향들, 산소가 확 들어오는데 뱃속 깊이 들어가죠. 의온이 나온다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피톤치드 얘기도 굉장히 많이들 하고 하는데 대나무는 무슨 과의 식물일까요? 무슨 과를 대나무니까 나무 아니에요? 대나무는 뭐 그렇다고 나무과라고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되게 종류가 과 그러면은 예. 종속, 목계속 과 이렇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야, 이게 대나무가 대나무가 일단 나이테가 없으니까 나무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개문 가면 과석종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나이테가 없으니까 나무는 아닐 것이다. 네네. 근데 안에 이름은 키워서. 대나무고. 나이테는 나무죠. 없으니까. 그렇다고 풀이야? 풀이라고? 풀은 좀 그렇죠. 풀도 아니고 딱딱한. 야, 대나무는 무슨 과일까요? 예? 그 모르겠는데. 뭐? 모르시겠나요? 죽과. 죽과. 땡. 답은 볕과. 벼요? 예. 쌀, 벼. 예. 어. 볕과. 근데 볕과라고 하면 우리 보통 그냥 일반 벼만 생각하는데 사탕수수도 볕과고요. 아. 굉장히 이렇게 길쭉길쭉 자라는데 마디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나무도 볕과 식물입니다. 야. 와, 처음 알았어요. 예. 대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고 참 네. 특이한 예, 그런 식물입니다. 예. 아 근데 아까 보니까 국수거리도 따로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예. 이 국수 역시 죽물 시장 때문에 생겼어요. 그 죽물 시장에 많은 장사꾼들이 올라와서 그 죽물을 팔지만 그 사람들의 든든한 식사가 되어준 게 바로 국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담양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한 패스트푸드가 뭐야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과감하게 담양의 국수예요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떡갈비가 아니고. 떡갈비가 아니라. 사실 역사로 보자면 떡갈비가 길죠. 근데 떡갈비는 예. 패스트푸드는 아니에요. 아. 조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덜커덕 한 단박에 한 숲에 먹고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 섰기 때문에 네. 몸을 써야 되는 분들이 빠르게 영양분을 칼로리를 섭취하기 위해서 국수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후를 말아내던 집들이 한 집, 두 집 생기고 났는데 그 집들이 지금은 매출이 아주 좋습니다. 이 아까 보시면 그 국수 면발이 약간 굵어요. 네, 네, 네. 그 소면, 중면, 대면 이렇게 굵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여기는 중면을 씁니다. 네. 제주의 올레국수처럼 이제 중면을 쓰게 되는데 면에 뭐 워낙 음식 잘 아시겠지만 면발이 굵어지면 맛이 좀 쫄깃쫄깃하지만 국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국물이 그만큼 진하다는 얘기예요. 아. 네네. 그 면에 잘 스며들려면 좀 더 진해야 된다는 얘기죠. 굵으니까. 아, 전 그리고 아까 국수거리도 너무 좋았는데 네. 국수거리 바로 옆에 관방제림? 네, 거기 너무 관방제림. 예쁜 것 같아요. 거기 제가 들어보니까 나무에 뭐 일일이 이름이 뭐 표시되어 맞습니다. 있다고요? 원래 그 관방제를 쌓은 다음에 관방제가 무너지지 말라고 그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처음에 한 800그루 정도 심었다는데 지금 남은 거는 177그루. 많이 그래서 없어졌네요. 담양에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1번부터 177번까지 번호를 쫙 매겼어요. 그래서 1번 나무는 엄나무. 엄나무는 한 그루밖에 없고요. 2번, 3번 쭉 해서 177번은 팽나무 뭐 이렇게 쭉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중에 절반은 푸조나무예요. 푸조나무. 이름이 좀 특이하죠. 푸조나무고. 잘 달릴 것 같은데.
차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푸조나무. 네, 푸조나무가 있고 나머지가 이제 팽나무, 뭐 개서나무,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나머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무에 이렇게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담양에서 이름표를 쭉 붙여놓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거는 결국 나무에 묶어두든지 네네. 못을 박든지 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름을 붙이지 않고요. 그 자기 고유의 번호들을 가지고 있는 아, 거예요. 그래요? 네네. 이름이 주어지는 순간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요. 예. 이 지키겠다는 예, 그 네. 관방제림이라는 이름도 상당히 독특하잖아요. 네. 이 관방제라는 게 뭐냐면 관청에서 그 풍수해를 막기 위해서 쌓은 제방. 그러니까 어떤 제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조 때 한번 쌓았고 그다음에 이제 철종 때 황종림이라는 분이 이제 그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해 쌓았는데 그때 관비로 그러니까 국가 사업으로 저수지를 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름이 관방제가 됐고 이제 나무는 인조 때부터 시작해서 철종 때까지 그때 심었던 나무들이 쭉 있었다. 그래서 관방제림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냥 숲 자체도 예쁘지만 그 숲을 만들었던 목적이 담양에 있는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의미도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숲 자체도 좀 특별하잖아요. 이렇게 인공조림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고 또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이 그러니까 뭐 평가대에서 대상을 받기도 하고 했던 그런 숲이기도 하죠. 자, 저희가 지친 현대인들에게 잠깐이나마 쉼표를 좀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쉼을 찾아 떠난 담양 여행이었습니다.